며느라기. 난 정말 딸처럼 대해줬습니다. 명절이면 음식하며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고 손주 생기면 새벽마다 뛰어다니며 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생일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댁은 남이잖아요. 저는 친정 먼저 챙겨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며칠 전 아들의 결혼 3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늦둥이 아들이라 더욱 애지중지 키웠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니까요. 며느리가 될 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참 괜찮아 보였어요.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시집살이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딸처럼 대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며느리에게는 그런 고생 절대 시키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죠. 결혼 준비할 때부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혼수 준비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마련까지 아들 몰래 며느리한테 따로 용돈도 주고 했어요.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고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에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죠. 며느리가 저한테 인사할 때 정말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제부터 친딸처럼 아껴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고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잘 지냈어요. 며느리도 자주 안부 전화를 주고 가끔 놀러 오기도 했고요. 제가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화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명절 때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 추석이었어요. 당연히 시댁에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친정에 먼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나중에 오겠다고 하면서요. 그때는 아직 신혼이니까 친정이 그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명절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친정을 먼저 가고 시댁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짧게 와서 인사만 하고 금방 가버리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이 서운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도 참았어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일이나 경조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생일 때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하면서 친정 어머니 생일에는 미리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정에서는 정말 극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아껴주니까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챙겨주고 가끔 용돈도 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친정 가족들과는 자주 만나면서 저하고는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였어요. 첫 손주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달려가서 며느리도 챙기고 아기도 보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며느리를 돌봐주려고 자주 찾아갔는데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만 계속 찾더라고요. 제가 가면 예의상 고맙다고는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오시면 표정이 확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무리 친정이 편하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산후조리 중이니까 예민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았어요. 문제는 아기 돌잔치 때였어요. 저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돌잔치 장소도 알아보고 음식도 주문하고 초대할 사람들 명단도 만들고 했어요. 첫 손주 돌잔치라니까 정말 성대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돌잔치 당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테이블 배치를 보니까 친정 가족들은 모두 앞쪽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저희 시댁 가족들은 구석진 뒤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자리를 바꿔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앞자리에 앉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더 어이없는 건 돌잔치 내내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만 챙기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한테는 엄마 하면서 극진하게 대하는데 저한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끝이었어요. 마치 제가 초대받은 손님 같은 기분이었죠.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가족들과는 온갖 포즈로 사진을 찍으면서 저희와는 의무적으로 몇 장만 찍고 끝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서글펐어요. 첫 손주 돌잔치인데 저는 완전히 들러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들한테 나중에 이야기했더니 며느리가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돌잔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아이 100일 잔치, 첫 생일, 가족 모임 때마다 저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한테는 정말 친딸처럼 대하면서 저한테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특히 손주 육아 문제에서 이게 더 심해졌어요. 저는 손주가 너무 예뻐서 자주 보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 만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는 거의 매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친정 어머니가 육아 도움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시니까 괜찮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정말 섭섭했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저를 거리 두는 것 같았어요. 친정 어머니한테는 뭐든지 다 물어보고 상의하면서 저한테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끝이었어요. 저는 점점 외부인이 된 기분이었죠.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건이 일어난 건 제 생신 때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큰 잔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는 모여서 생일을 축하하자고 했어요. 아들이 미리 며느리한테 이야기해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신 당일 아침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친정 어머니 생신이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 먼저 가야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생신이 겹치면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친정 어머니 생신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정 어머니가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우선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생신이 겹치면 당연히 시댁을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놀라운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서글퍼요. 우리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날 제 생신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오지 않았어요. 친정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게 잠깐 들렀어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금방 가버렸고요. 저는 그날 정말 외로웠어요. 내 생신인데 혼자 케이크를 먹어야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저희 집안 경조사가 있으면 항상 친정 일정과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온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친정 경조사에는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들까지 데리고 가면서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아무리 친정이 편하다고 해도 결혼하면 시댁도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느리는 시댁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남 같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몇 달 전에 일어났어요.
저희 집안 큰 경조사가 있었는데 또 며느리가 친정 일정과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시댁은 남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친정만 진짜 가족이라고 하면서요. 결혼했다고 해서 시댁이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나서 며느리한테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중간에서 말리더라고요. 며느리가 말을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들한테도 실망했어요.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며느리는 저를 남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며느리를 남이라고 생각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며느리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댁을 남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저도 며느리를 남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죠.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저를 무시해 왔는지, 친정만 우선시하면서 시댁을 뒷전으로 밀어왔는지 다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며느리를 변호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한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반찬도 해주지 않고 손주 돌봐주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가족 모임에도 며느리는 빼고 하겠다고 했죠. 아들이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사과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들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며느리를 남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도 하지 않고 반찬도 해주지 않았어요. 손주 보러 가는 것도 중단했어요.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까 저도 바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일에 왜 제가 신경 써야 하나요? 몇 주 후에 저희 집안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아들만 오라고 했죠. 아들이 며느리도 같이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니 저는 며느리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들이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서운해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들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서운해한다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냐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친정을 우선시하듯이 저도 이제 친자식만 우선시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남이니까 굳이 챙겨줄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정말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며느리를 남 대하듯이 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해도 형식적으로만 대답했어요. 손주 관련 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남의 일이니까 제가 왜 신경 써야 하나요? 며느리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건 한 달 정도 지나서였어요. 그동안 제가 자주 해줬던 반찬도 없고 손주 돌봐주는 것도 없으니까 힘들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왜 엄마가 그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줬나 봐요. 그제야 며느리가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사과하겠다고 전해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상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형식적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며느리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아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친정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도움을 못 주게 되었더라고요.
그제야 며느리가 저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저를 남 취급했으니까 이제는 며느리가 남 취급받을 차례였죠. 그런데 며느리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육아 스트레스에 직장 일까지 겹치니까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도 도움을 못 주시고 저는 도와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거죠.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저는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며느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아들도 모르게 온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면서 진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또 형식적인 사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까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친정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힘들 때 도와준 건 저였다고 하면서요. 친정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도움을 못 주시는데 저는 항상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댁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가족이었던 저를 외면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서 2개의 가족을 얻게 되는 건데 자기는 친정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요. 며느리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대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3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계속 냉정하게 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진짜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요. 며느리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느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친정에만 가던 명절에 시댁을 먼저 오기 시작했어요. 제 생일이나 경조사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만 인사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손주 육아할 때도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저한테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친정어머니도 소중하지만 저도 똑같이 소중한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2 어머니를 공평하게 모시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요즘에는 자주 안부 전화도 주고 가끔 반찬 만드는 법도 물어보더라고요. 손주 돌볼 때도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예전과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아들도 정말 안도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가족이 화목해졌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뻐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며느리도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줘야 하지만 저도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해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서운한 마음을 속으로만 사겼는데 진작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요즘 며느리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일이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며느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려고 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진짜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에게도 할머니와 할머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예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우시다면 무작정 참기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참고 이해해 주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저희처럼 화해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